이번 시간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관련한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바리스타 적중 예상 문제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실전 능력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1번 문제입니다. 커피 품종 중에 로부스타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볼까요? 콩고가 원산지다. 카페인 함량이 많다. 2 내지 2.5%. 쓴맛이 강하다. 로부스타종은 모든 것에 잘 견디며 결빙도 예외는 아니다. 서아프리카와 같은 열대 산림지대의 습하고 더운 기후에서 자란다. 자, 다 맞는데 틀린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네, 3번이 틀립니다. 잘 견디는데 결빙도 예외가 아닌 것은 아니고 결빙에는 약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커피 품종 중 러브스타종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맞지 않는 것은, 예, 열대 산림지대 야생 상태로 자란 러브스타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다. 20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러브스타를 이식하여 재배하기 시작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이다. 뭐 자바, 예.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러브스타 주요 품종은 코닐론이다.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러브스타는 브라질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예, 여기서 1, 2, 3은 다 맞는 설명이고요. 네 번째가 틀렸는데 브라질 전체 생산량의 한 15% 정도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 73번 볼까요? 커피 품종 중 아라비카종에 대한 설명으로, 예, 이번엔 맞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맞는 거. 자, 커피 2대 원두 중 하나인 코페아 아라비카 열매를 일컫는다. 그 다음에 다 자란 크기가 5 내지 6cm이고 평균 기온 20도, 해발 1800m의 고지대에서 재배된다. 원두가 둥글고 홈이 곱고 청회색을 띈다. 그 다음에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2일 이상 견디지 못하는 등 기후 토양 질병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러면 아라비카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예, 세 번째가 로부스타종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아라비카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74번 보겠습니다. 아라비카종의 성장 조건이다. 바르게 묶어진 것은, 자, 평균 20에서 25도씨의 기온, 그 다음에 지나치게 습하지 않은 규칙적인 비, 지나치게 강렬하지 않은 충분한 햇빛, 그리고 가급적이면 화산지대이거나 비옥한 토양. 자, 아라비카 성장 조건입니다. 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어떤 거죠? 예, 네 가지 다 맞습니다. 다음 75번. 이번에는 커피 품종 중에 리베리카 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에티오피아가 원산지다. 열매의 크기가 크고 병충해 강해서 재배하기 쉽다. 저지대에서도 잘 자란다. 수출보다 대개 자국 소비에 그치고
쓴맛이 지나치게 강하다. 리베리카에 맞지 않는 거. 예, 1번이 정답인데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것은 그렇죠. 아라비카 종이 맞습니다. 다음은 76번. 커피 품종 중에서 아라비카 종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엔 맞는 거. 병충해 강하다, 성장 속도는 느리나 향미가 풍부하다, 열대지방에서 다 자란 나무 높이는 13 내지 15m이다. 열매의 모양이 둥글다. 자, 여기에서 1, 3, 4는 그렇죠? 로브스타종에 대한 설명이고 지문의 2, 성장 속도는 느리나 향미가 풍부하다. 바로 이것이 아라비카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77번 되겠습니다. 커피 품종 중 로부스타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로부스타종에 맞는 것은 한번 볼까요? 적정 성장 온도는 15 내지 24도이다. 카페인 함유량이 적다. 0.8 내지 1.4%. 그 다음에 해발 1000 내지 2000m 정도에서 자란다. 그 다음에 주로 인스턴트 커피 및 배합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러브스타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네 번째 인스턴트 커피 배합용. 그러면 위에 있는 1, 2, 3번은 아라비카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커피 생산지로서의 브라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또 지문 볼까요? 브라질의 본격적인 커피 생산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1822년부터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고도의 대규모 농장에서 경작된다. 그 다음에 1900년 이후 질의 반대인 양에 치우친 생산 증대 정책에도 여전히 최상품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두의 밀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랬으니까 바르지 못한 겁니다. 1, 2,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오늘날 브라질 커피는 중급, 저급의 아라비카 커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문에서 보면 여전히 최상품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 하는 것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보겠습니다. 역시 커피 생산지로서 브라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겁니다. 우선 아라비카를 생산할 뿐 로부스타는 생산하지 않는다. 커피 대부분은 상파울루의 산토스 항구로 집결되어 수출한다. 그 다음에 상파울루는 브라질의 주요 커피 산지의 하나이다. 브라질의 유명 커피로는 브라질 산토스 NY2가 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요. 첫 번째, 러브스타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코닐론이라는 러브스타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0번입니다. 커피 생산국, 이번엔 콜롬비아에 대한 설명인데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다. 콜롬비아 커피는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이다.
콜롬비아 커피 정책은 최대 커피 생산을 늘리는 양적 증가의 목적이 있다.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품질로만 본다면 세계 1위의 고급 커피이다. 자, 다르지 못한 것은 콜롬비아는 이렇게 고급 커피, 질적인 부분을 좀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3번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번. 콜롬비아 커피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바르지 못한 것은 아라비카 커피만을 생산하며 모든 수세 건조 방법으로 가공한다. 대형 커피 농장이 별로 없다. 대부분 카페테로라고 불리는 농부들에 의해서 생산된다. 건식법을 이용하여 커피를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콜롬비아 커피는 좀 고급 커피고, 그래서 1, 2, 3은 맞는 표현이고요. 건식법이 아니라 습식법을 이용해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죠. 다음 82번입니다. 콜롬비아 커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역시 콜롬비아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 생산지는 안데스 산맥에 분포한다. 주요 커피가 콜롬비안 엑셀소가 있다. 콜롬비아 최고급 커피들의 대부분은 타라주 품종이다. 습식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맞는데 세 번째가 틀립니다. 예, 세 번째가 바르지 못한 것이고요. 콜롬비아 최고급 커피들은 대부분 타이피카, 또 카투라 이런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83번입니다. 아래는 커피 생산국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나라인가? 볼까요? 세계적인 커피로는 단연 타라주다. 타라주. 그다음에 쿠바. 쿠바로부터 이식되면서 커피 경작이 시작되었다. 그다음에 타라주 중에서도 라 미니타 농장의 커피가 최상급으로 알려져 있다. 완벽한 맛과 향의 조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깨끗한 생두의 생산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자, 어느 나라죠? 예, 남미의 코스타리카 되겠습니다. 다음 84번. 자, 다음 설명은 커피 생산지 중에 어느 곳이냐? 화산재 토양에서 고급 커피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스모크 커피의 대명사 하면 단연 안티구아 커피를 생산한다. 전형적인 커피 품종인 타이피카, 버번이 주로 경작되고 있다. 또 그늘 경작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자, 어느 나라가 해당될까요? 예, 역시 남미의 과테말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과테말라의 대표적인 커피로 쏘는 듯한 스모크 향과 깊고 풍부한 맛, 살며시 느껴지는 초콜릿 맛이 일품인 것은 과테말라의 대표적인 커피 하면 두 번째 안티구아가 정답입니다. 86번이 되겠습니다. 커피 생산지인 자메이카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커피 황제라 불리는 블루 마운틴 커피를 생산한다. 온화한 기구, 연중 고른 강수량 등 이상적인 커피 재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로 평가된다.
그리고 식민정부가 커피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는데, 예. 3번.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다. 그러면 자메이카가 아니라 콜롬비아가 맞습니다. 다음은 87번. 다음 설명은 어떤 커피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골라라. 커피의 황제. 방금 전 문제에 나왔네요. 세계 최고의 커피, 부드럽고 조화스러운 커피 맛, 타 지역 커피에 비해 밀도가 높다. 예,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번. 어느 지역 커피 생산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커피의 80%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나눠 먹고 있다. 그 다음에 커피의 황제라 불리는 블루 마운틴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일본의 투자로 기계적인 생두의 고속 습식 가공법으로 생두를 가공한다. 예, 커피 황제 블루 마운틴 나왔으니까 자메이카에 대한 예, 설명입니다. 네, 다음은 89번이 되겠습니다. 자메이카 커피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메이카 커피, 블루 마운틴, 하이 마운틴, 프라임 워시드, 프라임 베리. 예, 자메이카 커피가 어느 것이죠? 네, 모두 해당됩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17 스크린 이상 넘버 1, 16 스크린 수준 넘버 2, 15 스크린 수준 넘버 3, 그리고 JBM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몇 스크린 이상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커피콩 생두의 등급을 설명하고 있고 결정적인 것이 JBM이죠. 그래서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을 로스팅해서 포장까지 마친 완제품 커피를 자블럼 JBM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은 예, 바로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91번. 이번에는 멕시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멕시코 커피는 고급 백포도주의 풍미와 흡사하다. 중저급의 커피인 프라임 워시드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중앙 아메리카 저급 커피의 대명사다. 가격이 품질에 비해서 저렴해서 커피 구매자들에게 매력 있는 커피를 생산한다. 자, 멕시코 커피에 대한 설명으로 다 맞는 것이고요. 하나가 틀린 것이죠. 바로 예, 2번에 있는 중저급의 커피, 프라임 워시드를 생산한다. 이것은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92번 보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화산재 토양에서 고급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듯 과실의 달콤함으로 카리브의 최고의 커피로 평가된다. 대표 커피는 야우코 셀렉토다. 커피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생산 원가, 즉 높은 임금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맞고요. 첫 번째, 화산재 토양에서 고급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이것은 푸에르토리코가 아니라 예, 과테말라입니다. 다음 93번.
쿠바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커피존의 끝자락에 있다. 세계 최고 커피인 터키노를 생산한다. 미국의 쉬운 두 번째 자치주다. 그다음에 2,000개가 넘는 커피 농장을 보유한 카리브해의 커피 강국이다. 자, 쿠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나머지 세 개는 맞고요. 미국의 뭐 자치주 아니죠. 예.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94번.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것은 카리브해의 커피 중 가장 부드럽고 깔끔한 곳이다. 예. 주로 미국에 많이 소비된다. 산토도밍고 바니라는 상표로 유명하다. 세계 4위 커피 생산국이다. 자, 도미니카 공화국 1, 2, 3은 맞는 설명이고요. 세계 4위 커피 생산국이라고 했는데 세계 4위 커피 생산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아니라 예,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엘살바도르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복잡한 정치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식민정부가 커피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커피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아라비카 커피만 생산한다. 유명 커피로 파카마라가 있다. 자, 엘살바도르와 관계되는 거 뭐죠? 1, 3, 4는 맞는데 2번 식민정부가 커피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생산량이 증가됐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엘살바도르가 아니면 자메이카에 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 자, 96번 역시 엘살바도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겁니다. 전국토의 약 12%가 커피 농장이다. 최고급 커피 터키노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SHG는 strictly high grown의 앞자를 딴 거고요. 전체 생산량의 35%를 차지한다. 그리고 생두는 모두 습식 가공으로 처리되고 대부분 커피는 그늘 경작법으로 생산되고 있다. 자, 그러면 정답은요. 1번, 3번, 4번은 맞고요. 최고급 커피 터키노를 생산하는 게 어느 나라죠? 그렇죠. 쿠바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다음은 97번. 니카라과에 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것은 양은 많지 않으나 고급으로 평가된다. 중앙 아메리카 많은 고원지대 커피와 달리 날카로운 신맛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아라비카 커피만 생산한다. 주요 커피는 보케테가 있다. 그랬는데요. 자, 니카라과 맞는 것은 1, 2, 3은 맞는 설명이고요. 주요 커피 보케테는 어느 나라죠? 예, 파나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98번. 파나마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카리브해의 커피 중 가장 부드럽고 깔끔한 것이다. 무게는 가벼우나 달콤하고 알맞은 신맛, 균형 잡힌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가진 고급 커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생산량이 많지는 않다. 고급 커피로 보케테가 있다. 아라비카 커피만 생산하고 생두 가공은 거의 습식법이다. 자,
바르지 않은 것은 네, 1번 카리브해의 커피 중 가장 부드럽고 깔끔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예, 도미니카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번 페루. 이번엔 페루에 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것은 남아메리카 유기농 커피의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반적인 그냥 페루비안으로 알려져 있다.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생산 가공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불순물, 결점 있는 생두가 많이 섞여 있는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3번은 아주 고급 커피란 얘기고 4번은 저급 커피라는 얘기니까 뭐 3번 아니면 4번이 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처럼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좋은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은 예, 페루가 아니라 파나마에 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다음은 100번. 커피 생산국과 대표 커피를 연결한 것 중 틀린 거. 예, 한번 볼까요? 브라질, 산토스, 콜롬비아, 수프리모, 코스타리카, 타라주 그랬는데, 예, 네 번째, 에, 야후코 셀렉토는 과테말라가 아니라 푸에르토리코의 대표 커피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커피 생산지와 대표 커피를 연결한 것인데요.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나라가 있고 대표 커피를 연결해 놓았는데요. 어느 게 답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산토 도밍고 바니 같은 경우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뭐 대표 커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2번. 역시 커피 생산지와 대표 커피를 연결한 것인데 틀린 겁니다. 쿠바, 터키노 맞는 것 같고요. 엘살바도르, 파카마라. 예. 그다음에 네 번째 파나마, 보케테. 그다음에 자, 타라주 하면은 예, 코스타리카죠.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103번. 역시 커피 생산지와 대표 커피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이에요. 자, 그러면 지문에 보기에 있는 것 중에 브라질 하면 산토스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하면 어딥니까? 타라주. 그 다음에 쿠바 하면 터키노.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하면 야쿠코 셀렉토. 그러니까 바르게 연결된 것은 네, 1번에 바로 나오네요. 브라질 산토스. 다음은 104번. 이번에는 하와이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세계적 최고급 커피의 하나인 코나. 예, 코나 커피의 생산지다. 그다음에 낮은 고도에서 경작됨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에서와 같은 고급 품질의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 와인과 과실에 비유되는 단맛, 신맛, 산뜻하면서도 조화로운 맛과 향을 가진 부드러운 커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중저급 커피인 프라임 워시드를 생산한다. 여기서 바르지 않은 것이니까 네 번째 제시된 프라임 워시드. 이건 자메이카 커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음 105번 인도에 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전체 커피 생산량의 약 60% 정도 로부스타가 차지한다. 그다음에 화산재 토양에서 고급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이거는 인도가 아니라
예, 과테말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커피는 몬스니드 말라바르가 있다. 맞고요. 습식법으로 가공된 로부스타 커피, 파치먼드 로부스타라고 부른다. 그럼 134는 맞고, 두 번째, 화산재 토양에서 고급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 하면은 바로 과테말라이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겁니다. 다음은 106번. 인도네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겁니다. 아시아 유기농 커피의 리더다. 아시아 최고의 커피 생산국. 그 다음에 녹병법으로 한번 초토화됐다. 그 다음에 90% 이상 로브스타를 생산한다. 자, 그러면 2, 3, 4는 맞고요. 1번 뭐 아시아 유기농 커피의 리더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은 107번. 인도네시아 커피를 생산하는 섬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자바, 수마트라, 슬라웨시 다 맞는데요. 지문사의 하라는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 생산지죠. 따라서 답은 4번. 다음 108번. 에티오피아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커피가 처음 발견된 곳이다. 비렐름 산을 중심으로 한 고원지대에서 PNG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커피를 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커피가 전통적인 유기농법과 그늘 경작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요거는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파푸아 뉴기니아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커피 생산의 90% 정도가 가든 커피라고 불리는 소규모 커피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3번이 파푸아 뉴기니아에 대한 설명이므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설명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죠. 다음은 109번이 되겠죠? 에티오피아에 관한 설명이다. 역시 바르지 않은 것은 고유한 본래의 아라비카 품종만 생산되고 있다. 아라비카 품종 중 원래 에티오피아 하라 지방의 고유한 커피 품종이다. 예. 그 다음에 유명한 커피로는 몬스니드 말라바르가 있다. 이게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인도에 관한 설명이죠. 유명한 커피 몬스니드 말라바르. 그리고 네 번째,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서부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아서 커피 경작에 있어서도 그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다. 자, 1, 2, 4 맞고요. 몬스니드 말라바르 어디라고 했죠? 인도. 따라서 3번이 에티오피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110번.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가 아닌 것은 하라, 이르가체페, 시다모, 코나. 예, 코나는 하와이죠. 예,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111번.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 중 에티오피아의 축복이다 불려지는 것. 자, 에티오피아의 대표 커피 하면 하라.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12번.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 중 가장 세련되고 매끄러운 최고급 커피 하면 이것은 2번 이르가체페가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인데 하라는 에티오피아의 축복이라고 불려지고 또 최고급 커피
세련되고 매끄러운 최고급 커피는 이르가체페.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113번. 예멘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세계 최초 커피 경작, 세계 최대 무역항이었던 모카가 있는 나라다. 그 다음에 아라비카라는 말도 아라비아 즉 예멘의 커피에서 유래되었다. 그 다음에 가든 커피라고 불리어지는 소규모 커피 농가에서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 이것은 예멘이 아니라 그렇죠. 에티오피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이그룹의 커피 생산국이다. 그러면 바르지 않은 것은 3번 에티오피아에 관한 설명이니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번. 역시 예멘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뚜렷한 개성을 가진 커피. 다음에 마타리라는 것이 예멘 최고의 커피. 세계 최대 커피 무역항 모카가 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커퍼들이 즐겨 찾는 커피다. 가 아니라 예멘 커피는 아이커퍼들이 기피하는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다음 115번. 다음 중 예멘을 대표하는 커피가 아닌 것은 그러면 마타리, 이스마일리, 히라지 다 예멘을 대표하는 커피인데 1번 리무는 에티오피아의 커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6번. 자, 모카 커피의 의미로 볼 수 없는 거. 커피라는 의미다. 아라비아 전 지역에서 생산, 유통된다. 예멘에서 생산된다. 다 맞는 것 같고요. 4번. 연유가 들어간 음료나 음식 관계가 없죠. 자, 117번. 이번엔 케냐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급 커피를 생산하는 아프리카 최고 커피 생산국. 그 다음에 3번. 품질 개발 기술 교육 경매 시스템을 통해 커피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병충해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루이르 11 품종 커피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그늘 경작법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118번. 탄자니아에 대한 설명.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커피의 신사라고 불리우는 킬리만자로 커피. 그다음에 바나나와 함께 경작되어 자연스럽게 그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들이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4번 커피 산업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좀 산업이 후진성을 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번처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막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번. 아프리카 커피의 문제점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정치적 불안정, 낙후된 경제 상황, 열악한 인프라 구조, 운송의 문제, 그다음에 세련되지 못한 경작, 그다음에 생두 가공 기술 부족한 가공 시설, 그다음에 제시된 것이 경작 조건의 부적합성 그랬는데 아프리카는 커피 경작 조건이 자연적으로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는 커피의 어떤 성분 때문인가?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겠죠?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거니까. 예, 2번 카페인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카페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 번째, 정상적인 성인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무독성이다. 카페인은 녹차에도 얼마간 함유되어 있다. 섭취 후 몇 시간 이내에 모두 배설된다. 네 번째, 카페인은 혈중 또는 체내에 일정량이 축적된다. 자, 틀린 게 무엇인지 고르는 것인데요. 1, 2, 3은 다 맞고요. 카페인은 혈중,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축적된다고 표시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2번이 되겠네요. 카페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문을 한번 볼까요? 뜨거운 물에 대단히 잘 녹는다. 불에 탄 냄새가 나고 쓴맛이 난다. 중추신경계, 심장, 혈관, 신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네 번째, 특정 약물에 대한 해독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랬는데, 자, 카페인에 대한 설명으로 다 맞는 건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카페인은 냄새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불에 탄 냄새가 나고 쓴맛이 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번. 볶은 커피 원두의 경우 카페인 함유량으로 올바른 것은 볶은 원두 커피 원두에 카페인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느냐? 예,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겠네요. 보통 1 내지 2%다. 예. 다음은 124번. 다음 중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과로만 묶은 것은 자, 운동 수행 능력 증가, 피로감 감소, 그다음에 감각 기능의 증가, 그다음에 민첩성의 증가.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좋은 얘기죠. 다 어떤 긍정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것이 다 카페인하고 관계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과로 맞는 거, 서로 묶어 있는 거 어떤 겁니까? 기역, 니은만 해당되나요? 아니면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해당되는가요? 예,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운동 수행 능력도 증가시키고 피로감도 감소시키고 감각 기능을 증가시키고 민첩성도 증가된다.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은 125번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한 잔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 함유량, 인스턴트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의 함유량, 이건 그냥 외워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 60 내지 100mg, 인스턴트 커피에 60 내지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번. 영양학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커피의 두 가지 성분. 예. 커피에는 뭐 카페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골라라 그런 거죠. 지금 보기에 나이아신, 요산, 단백질, 칼륨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자,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커피의 두 가지 성분을 고른다면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의 나이아신과 리을의 칼륨 이 두 성분이 그래도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7번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건강상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일일 카페인 섭취량. 여러분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을 마실까요? 뭐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카페인을 하루에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사실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일 카페인 섭취량을 이 정도 이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떤 제시한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이번 문제인데, 자, 여러분은 몇 번으로 생각하세요? 예, 400mg 이하가 건강상 바람직한 일일 카페인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번입니다. 하루 권장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 대표적으로 유발되는 현상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그러니까 아까 바람직한 그 카페인 일일 섭취량이 있었죠? 400mg 이하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그 권장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를 한다면 좋지 않은 현상들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건데 탈수 현상, 정서불안, 또 뭐 저혈당, 그리고 불면, 불면 같은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르게 묶은 거, 과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해당되는지 아닌지 하는 건데요. 정답을 보면 예, 탈수 현상, 정서불안, 불면이 해당된다고 돼 있고 저혈당은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9번입니다. 자, 커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에서 당뇨, 고혈압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 아주 긍정적인 좋은 효과를 내주는 성분이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당뇨와 고혈압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성분, 폴리페놀, 폴리에스텔, 단백질, 칼슘 이렇게 지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이것이 당뇨, 고혈압의 위험을 줄이는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130번. 우리나라 커피의 수입을 개방한 시기로 맞는 것은 우리나라
커피 수입 개방이 이루어진 시기. 이것은 네, 우리 올림픽이 언제 있었죠? 서울 올림픽. 1900 그렇죠. 1988년. 예, 그렇습니다. 88년 우리나라 커피 수입을 개방한 시기입니다. 예,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였죠? 예, 수고하셨습니다.